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 인생의 블루오션 명품 인맥 관리의 기술이라는 좋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창호, 양평호 양자가 지은 아주 대표적인 우리 국내의 이런 분야의 전문가이신 두 분이 지어서 더욱더 아마 빛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표지에 있는 말을 보면은 인맥은 나의 든든한 동반자, 인맥은 동행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블루오션이란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블루오션의 개념이 조직과 기업의 수익 창출에만 국한되고 시장 논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특히 인생의 블루오션, 명품 인맥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때 멋진 인생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표지에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데, 1장에는 인맥이란, 2장은 명품 인맥 관리와 시간 관리, 3장 명품 인맥 관리의 법칙,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5장 기대감을 형성하는 명품 인맥 관리의 기술, 6장 호감 가는 명품 인맥 관리의 기술, 7장 친밀감을 주는 명품 인맥 관리의 기술, 8장 신뢰감을 주는 명품 인맥 관리의 기술, 9장 조직 내 관계를 확장하라. 이런 순서로 이 책을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방대하게 이렇게 저술한 책으로서 먼저 1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인맥의 필요성, 인맥은 언제 필요한가? 라는 제목이 그래서 당신은 언제 인맥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울 때가 44.3%, 두 번째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24.8%, 셋째 경조사가 있을 때 11.2%, 4위 취직 이직할 때 9.1%, 5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3.9%, 6위 영업할 때 3.3%,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는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맥 관리는 행복 관리다 하는 제목 하에서는 저 사람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면 어디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명품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같은 이유가 그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맥 관리는 자기 관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맥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다. 둘째는 인맥 관리는 성공 관리다. 속된 말로 성공하려면 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한 백은 인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인맥 관리는 시간 관리이다. 인맥 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시간이라는 거죠. 하루는 누구에게나 다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명품 인맥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넷째는 인맥 관리는 행동 관리다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것이 없듯이 행동으로 옮길 때 명품 인맥이 구축되는 것이죠. 다섯째는
인맥 관리는 변화 관리이기 때문에 변화 관리이자 위기 관리이다 했습니다. 21세기는 초스피드의 시대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해서 더더구나 인맥 관리는 이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섯째는 인맥 관리는 정보 관리이다. 다시 말하는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보화 시대에. 일곱째는 인맥 관리는 성과 관리다. 사람은 명품 인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최초 창업한 사람은 빌 게이츠이지만은 세계 최고의 회사로 성장시킨 사람은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발머이다 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인맥 관리는 인생 관리다. 명품 인맥은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멘토요, 코치요, 선생님이요, 조언자이다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인맥 관리는 행복 관리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성공하고자 하는 것도 인맥을 관리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잘 관찰한 그런 사실들입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을 남기는 장사이다. 이 얘기 들으니까 최인호 장편 소설에 나오는 상도에 나오는 그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 상즉인이라 했습니다. 이게 장사는 곧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장사는 곧 사람이요, 사람이 모든 것이요, 사람으로 통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생즉인이라고 했는데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을 남기는 장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가까운 사람부터 관리하라. 당연한 것이죠. 인맥 관리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란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고 지코리아 이채욱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을 때 진정한 성공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간파하는 말이다. 또 공자께서도 이러기를 근자열 원자래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 이게 하나의 모든 정치나 경제나 인맥 관리나 이런 게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면은 그리고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은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인맥 관리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제목 하에서는 좋은 인맥을 만드는 43가지 테크닉에서는 6가지를 실천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6가지 중에 첫째는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켜라. 약속은 상대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가 된다. 신용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 즉 신용은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이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라. 어떤 사람은 약속 지키고 시간 지키는 건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남을 훈계할 때 흔히 사용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이 되라. 정성은 온갖 힘을 다하려고 하는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이다. 사람은 조그만 정성에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한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은 인맥 관리를 꾸준히 하고 지속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얘기했습니다. 셋째는 유용하게 시간을 보내라. 유한적인 시간을 쪼개어 의미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하고, 네 번째는 모임을 주재하는 사람이라. 여기 보면 모임에 그저 참석하는 사람에 비해서 모임을 주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2배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윗사람과 즐겁게 보내라. 후배와는 잘 어울리는데 선배와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윗사람과의 그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넓히는 것이 좋다. 윗사람과의 교제에 능한 사람이 인맥관리에 성공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풀기를 즐겨라. 남에게 베풀면 그만큼 돌아온다는 것은 서세술의 상식이다. 베풀기를 즐겨라. 하나를 베풀면 둘을 얻을 수 있고 사람 또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인맥관리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작은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일을 무시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지. 둘째는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사람은 마음의 문을 아무에게나 먼저 열지 않는다. 사실을 알아야 된다. 상대의 말을 신중하게 들어라. 이것들이 다 교훈이 되는 거죠. 상대의 약점을 잡지 마라. 아는 척 하지 마라. 사람은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장의 인맥, 명품 인맥 관리와 시간 관리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서는 명품 인맥을 형성하기 위한 시간 관리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 관리 노하우에서는 첫째,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둘째는 여기도 여러 가지 나온다마는 왜 목표 설정이 중요한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면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명확해진다 이럽니다. 목표 설정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아는 스마트한 그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 스마트는 이게 그 S는 specific, M은 measurable, A는 agreed on, R realistic, T는 timely하는 바람에 이런 거에 맞춰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실천 계획을 세워라. 계획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제대로 실행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셋째는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네 번째는 파레토 법칙을 이용하라. 파레토 법칙은 뭡니까?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힘을 들여야 할 부분과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활용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째는 시간 기록 일지를 작성하라. 실제로 시간 기록 일지를 작성해 보면은 또 매우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째는 불필요한 인맥을 과감하게 정리하라. 인맥 정리하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이 있다고 다 잘 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명품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진짜 중요한 필요한 인맥을 잘 관리하고 불필요한 인맥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라 했습니다. 아침잠은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이라는 카네기가 한 말이 있고 아침은 입에 황금을 물고 있다. 이탈리아 그 자문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아침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침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 한번 나열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어떤 점이 좋을까 하는 걸 여기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는 삶의 여유가 생긴다. 둘째, 일찍 출근할 수 있다. 셋째, 건강에 좋다. 심적으로 안정된다. 하루를 남들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다. 하루를 길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누구의 간섭 없이 조용히 나만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맞으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남들 자고 있는 시간에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의 희열감,
만족감, 자신감을 느낀다. 아침에 책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5분씩을 보면은 30분의 책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아침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개인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음악을 듣거나 영어 방송이나 CD를 들으면서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고, 조간신문을 통해 경제 상황과 사회 이슈에 대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고, 각종 조산 모임이나 독서 모임 등에 참가할 수 있고, 정신적, 심적 안정을 위해 조용히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다섯째, 일일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겁니다. 여섯째는 아침 운동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아침 운동과 이런 책 읽기 이런 걸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제 큰 희망은 책을 쓰는 것입니다. 정말 그걸 앞서서 아침 시간을 잘 병행해가지고 운동도 중요하고, 또 아침 시간에 또 이렇게 책을 읽는 거, 책을 보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명품 인맥을 형성하기 위한 시간관리의 노하우의 8번째는 점심시간을 알차게 보내라. 점심만 먹고 이렇게 떠들고 지내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을 또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9번째는 저녁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저녁에 보면 주로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시간도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은 좋은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녁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 좀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다. 저녁 시간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 저녁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녁에는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좋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 적당량의 땀을 흘리는 것이 좋다. 셋째는 저녁 시간은 명품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황금 시간으로, 인맥은 대부분 저녁 시간에 형성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면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맥 관리 노하우의 10번째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그 앞에도 좀 있었지만, 짜투리 시간을 잘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결국은 거창한 어떤 목표를 세우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성과를 내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습니다. 10분, 20분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잘 활용하면 이게 앞으로 큰 우리가 인맥 관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실적을 낳을 수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분, 20분의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는, 첫째, 남는 짜투리 시간을 할 일 없이 보내는 것보다는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둘째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다. 셋째, 짜투리 시간 10분이면 책상 정리 정돈이 충분한 시간이다. 넷째, 짜투리 시간 10분이면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메시지, 사랑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다섯째, 고객과 약속했다면, 그리고 약속 시간 10분, 20분의 여유 시간이 생겼다면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섯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메모지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곱째, 눈을 감고 명상할 수 있다. 여덟째,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다. 아홉째,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열째, 10분, 특히 10분, 20분의 짧은 짜투리 시간 동안에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 친구, 지인, 인맥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주말을 좀 더 가치 있고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첫째는
건강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할 수 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 등산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둘째는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명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좋은 인맥을 만나 좋은 정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넷째, 읽고 싶어도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읽지 못했던 베스트셀러나 핫 이슈화된 책이 있다면 주말을 이용해 독서하는 재미에 푹 빠지는 것도 좋다. 다섯째, 업무 관련 전공서적, 업계 동향의 잡지를 탐독할 수 있다. 여섯째, 자기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말에 운영하는 세미나나 북포럼이나 조사 모임 등에 참여해보자 했습니다. 일곱째는 일주일 동안 경무에 시달리느라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면 가족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여덟째, 자신의 일주일을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아홉째는 다음 주 계획을 작성하고 점검하고 계획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열째는 미술관을 가거나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다. 저도 이게 10번째 부분들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의 명품 인맥 관리의 법칙이라는 제목 하에서는 첫째, 명품 인맥 관리의 법칙에 자기 관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잘 달리는 말도 끊임없이 채찍질을 해야 된다 했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관리하고 개발하여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 우선의 원칙,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했습니다. 항상 상대방 무슨 일이든 두 편에서 서로 뜻이 맞아야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서로 키가 다른 두 사람이 손뼉을 마주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키가 큰 사람은 허리를 굽히거나 자세를 낮춰 제대로 손뼉 칠 수 있도록 알맞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시간의 법칙입니다. 마부작침이란 말인데 이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말이다. 명품 인맥 형성에 딱 들어맞는 고사성이다. 사람은 저마다 생각, 가치관이 다르고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없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도 그 생김새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며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신뢰감의 법칙.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습니다. 물의 깊이는 헤아릴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는 말이다. 다섯째는 기대감의 법칙이다.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을 때 명품 인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여섯째는 호감의 법칙이다.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 했습니다. 호감을 줄 수 있어야겠다. 일곱째는 공감의 법칙이다. 서로 공감할 수 있을 때 보다 더 좋은 인맥이 될 수 있다. 여덟째, 친밀감의 법칙이다. 피를 나눈 형제라도 멀리 살면 이웃 사촌만 못하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연락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그래서 소통의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열째, 투자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11번째는 연관성의 법칙이다. 인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다. 12번째, 유사성의 법칙이다. 유유상종이라 했습니다. 유사성은 서로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끼리 집합하려는 경향을 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의 법칙, 헌신의 법칙, 그 다음에 계산의 법칙, 명품 인맥을 형성하는 6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관심과 기대감 형성의 단계, 두 번째는 호감을 주는 단계, 공감하는 단계, 친밀감 형성의 단계, 신뢰감 형성의 단계, 상생의 협력적 관계, 이런 단계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품 인맥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적인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인맥 관리의 유형에서 유형을 알면은 인맥이 보인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당발령 이런 게 있고, 이게 인간이 비교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유형이다. 괜히 활동 범위가 넓다는 얘기. 거물형이다. 사람을 만나는 범위는 넓다 하지만 깊이가 없고 거물망 사이로 새어 나가는 인맥 관리인데 허술한 유형이다. 말뚝형. 내 인맥은 말뚝이다. 왜냐하면 한번 찍으면 뽑히거든. 안 뽑히거든 하는 얘기입니다. 만나는 사람의 범위는 좁지만 깊이가 있는 의미의 인맥 유형이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점형이다. 인맥 그게 뭐야? 사람을 만나는 범위도 좁고 깊이도 없는 유형으로 인맥에 무지한 사람이다. 안테나형이다. 가장 이상적인 인맥 관리의 유형이다. 안에서는 카리스마가 있지만 밖에서는 팔방미인의 유형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명품 인맥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개발의 방법에는 단 한 페이지라도 매일 책을 읽는다. 자기 개발 모임이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자신을 개발할 수가 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명상을 하는 것도 자신을 개발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 할 일을 계획한다. 칭찬 일기나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자기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 당연하죠. 행동을 생각보다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의 한 걸음이 1년 후 나를 바꾼다. 수적 석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수물이 바위에 구멍을 낸다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중요한 걸음이 될 수 있다. 그래 끊임없이 변화, 혁신하고 도전하라 해서 변즉생, 불변즉사라 했습니다. 변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의미다. 뒤에도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 청년이 아니라 노인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공부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부터 나이가 드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생의 멘토, 위대한 스승을 찾아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플라톤 뒤에는 소크라테스가 멘토고, 임상옥 뒤에는 홍덕주가 멘토고, 허준 뒤에는 위태라는 멘토가 있었고, 조수미 뒤에는 카라얀이라는 멘토가 있었고, 박지성 뒤에는 히딩크라는 멘토가, 해밍웨이 뒤에는 쇼우드 앤더슨이라는 멘토가 있었다. 인생의 멘토, 위대한 스승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성취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어서 여기 보면은 또 호감은 외모에서도 풍겨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능력은 기본이다. 능력이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외모도 분명 실력이다 그랬습니다. 얼굴입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잘생긴 꽃미남, 얼짱 스타일의 화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 더 유리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얼굴이란 어떤 얼굴일까? 매력적인 얼굴이란 밝은 표정을 말한다. 두 번째 헤어스타일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올바른 자세, 첫 인상과 복장의 상관관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우리가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먼저 이름을 반드시 외우겠다는 결심을 하라 이렇게입니다. 둘째는 상대방 얼굴과 이름을 일치시켜라. 셋째는 이름을 들은 후에는 반복해서 외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넷째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이다. 헤어진 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사람에 대한 명함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기에 말하자면 명품 인맥이란 참으로 우리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명품 인맥 관리 기술이라는 이 책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을 확신하면서 이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